네, 날선 토크 썰전 라이브 시작합니다. 오늘은 20대 대선 박빙, 초박빙의 승부 끝에 당선이 됐죠. 윤석열 당선인 소식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은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조직혁신 총괄 단장 그리고 김근식 전 국민의힘 윤석열 선대 본회 정세 분석 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일단 김근식 교수님 제가 스튜디오에서 오자마자 말씀을 드렸는데 옷이 화사해졌어요. 아니 뭐 이겼다고 옷을 화사하게 입은 건 아니고요. 오늘 날씨가 옷을 새로 사신 겁니까? 날씨가 봄이라서 그런 겁니까? 날씨가 봄이라서 이긴 거 티내려고 그러는 겁니까? 날씨가 봄이기 때문에 네. 봄에 맞게 좀 화사한 옷으로 골라봤습니다. 어제도 비슷했는데 날씨는 어제는 예, 어제는 날씨던데. 출연한 적이 없습니다. 아 어제는 없어서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사실 뭐 박빙을 졌기 때문에 예. 너무 아쉽고 또 사실 마지막엔 이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결국 근소한 차로 지면서 예. 사실 무거운 분위기입니다. 좀 무거운 분위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윤석열 당선인의 모습부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국립현충원을 참배하는 모습입니다.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바로 청와대 경호실에 에스코트를 받았지요. 현충원에 도착해서 지금 방명록을 적는 모습인데요. 위대한 국민과 함께 통합과 번영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립현충원을 방문한 모습을 보고 있고요. 제일 강조한 메시지를 보면 역시 통합과 번영, 이게 핵심 아닌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도 그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뭐 어제는 뭐 하루 밤 내내 정신이 없었을 테니까요. 예. 오늘 이제 정식으로 현충원 참배하고 오후에 이제 해단식 하고 그다음에 당선인 기자회견 했는데 일관된 메시지가 저 방명록에 나와 있는 두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예. 통합이라는 것은 그 통합을 해야겠다는 뭐 적극적인 의지도 있겠습니다만은 실제로 0.78%라고 하는 이 근소한 차이의 승리라는 것은 그 민심이 엄중하게 요구하고 있는 게 바로 통합 아니면 사실 제대로 정권을 운영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죠. 예. 세상 1% 미만의 어떤 이 격차로 승리했다는 게 사실은 힘겨운 승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0.73% 맞습니다. 포인트 차로 네.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네. 통합과 번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아까 우리 그 김근식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냉정한 현실이 일단 이겼다라고 하는 거, 승리했다. 또 두 번째로는 그 승리가 0.8%라고 하는 아주 예. 박빙의 승리를 했다는 점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아까 그런 박빙의 승부 속에서 이겼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뭔가를 제대로 해 나가려면은 선결적인 과제가 통합이다. 그리고 그런 양자의 어떤 그런 의견들을 제대로 수렴해서 소화하지 못한다면 저는 불법 어떤 정권 어떤 이른바 이제 윤석열 정부가 되겠죠. 그렇죠. 윤석열 정부의 마무리가 저는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어떻게 보입니까? 통합을 안 하면. 결국 이제 갈등 속에서 계속해서 이제 또 더구나 국회에 오면 저희 민주당이 월등한 다수당이기 때문에 예. 국회를 존중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갔을 경우에는 예. 결국 현 정부의 어떤 당선인 정부의 실패로 그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조금 전인 오후 2시에 윤석열 선대본부 선거운동을 맡아왔던 선대본부 해단식이 있었습니다. 잠시 이제 해당 그림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습이 2시에 국회에서 있었던 윤석열 선대본의 해단식 모습인데요. 예. 그 전에 이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기도 했지만 해단식에서도 통합을 강조했고요. 윤석열 당선인이 통합에 정치할 것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당 사무와 정치에는 관여를 못한다. 그리고 이제 당이 야당과 협치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야당이 이제 민주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바뀌면. 예. 그러니까 아까도 통합과 번영을 현충원 방명록에 썼고 오늘 저 선대 해단식에서도 마찬가지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기자 간담회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던 건 뭐냐면 이제 두 가지 키워드가 번영이라는 것은 이제 지난 5년 동안의 문재인 정부를 이제 정권 교체를 해서 새로 이어받은 정부이기 때문에 예. 그 번영이라는 의미 함축되어 있는 것을 보면 다시 경기를 좀 살리고 다시 대한민국 일자리 먹거리 다시 살려내고
국민들 지금 특히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이 코로나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부분들 좀 살만하게, 편히 예. 살만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대한민국의 좀 모습들과 활력들을 일으켜야 된다. 그게 정권 교체의 참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5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그래도 좀 잘못했으니까 야당한테 기회를 주는 게 민주주의의 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정권 교체의 민심을 받아서 정부를 구성할 때는 이제는 그럼 대한민국 경제를 살려내는 어떤 번영의 어떤 새로운 장을 열겠다는 예. 게 정권 교체 요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을 하지 않고는 그 번영의 토대조차 만들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의 176석인 172석인데 이석이죠. 또 뭐 범여권 그러니까 민주당권 합치면 180석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그 거대 야당과 협의하지 않고 그다음에 타협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는 사실은 국정 운영에서 중요한 것들을 입법을 거치지 않고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야 아마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요구를 했고 또 본인 스스로도 아마 당선자 스스로도 예. 통합과 협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주 절박하게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앞서 이제 해단식 전에 국회에 와서 당선 인사를 했고요. 기자들 앞에서도 간담회 가졌는데 일단 당선 인사에서 강조한 것도 역시 통합이었습니다. 관련된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개혁의 목소리이고 국민을 편가르지 말고 통합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새로운 희망의 나라를 만들라는 준엄한 명령이십니다. 저는 이러한 국민의 뜻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국민의 이익과 오로지 국익만이 국정의 기준이 되면 우리 앞에 보수와 진보의 대한민국도 영원함도 따로 없을 것입니다. 저 윤석열 오직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예, 저 윤석열은 오직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라고 당선 인사를 했습니다. 일단 오랜 선거 운동 유세가 많았기 때문에 목이 쉬었어요. 목이 쉰 목소리 두 분도 지지유세도 많이 하고 해서 목이 다 쉬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2012년 당시 박근혜 후보가 대선에 뛰면서도 강조했던 게 국민 통합이고 실제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통합을 강조했는데 네.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네. 사실 2017년 문재인 후보의 강조 또 문재인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통합을 강조했지만 진영의 갈등이 심했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원론적으로 지금 다 맞는 말인데 윤 후보의 얘기도 어떻게 윤 당선인의 얘기도 실천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민주당과의 관계 정립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관심인데요. 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윤석열 정부 국회 압도적 다수당인 민주당은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결국 마음 통합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정치적 어떤 언어, 어떤 쇼 이런 게 아니고 진정으로 국민 통합이 되지 않는다면 현재 우리나라 어떤 정치 구조상 한 발자도 나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런 현실에 놓여 있다. 그게 박빙의 승부로 결론진 게 아니냐라고 하는 측면을 저는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 예. 그랬을 때 뭐 한쪽 막 밀어붙이기식 어떤 그런 것들은 적극 지향이 되는 게 좋다고 보고 있고요. 또 민주당에서는 다수당을 앞세워서 막 어떤 견제만 하려고 하는 예. 그런 걸 극복해야 된다. 그렇다면 좀 더 이번 기회에 어떤 윤석열 당선인 또 민주당이 머리를 맞대고 뭔가 정치 교체,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정치적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그 속에서 어떻게 어떤 통합을 실현낼지에 대한 예. 그런 다양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마 네. 저희도 이제 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오늘 새벽까지 특보를 진행을 했었는데 아침에 이제 지인들과 뭐 친구도 있고요. 뭐 다른 선후배 기자도 있고 또는 이제 아는 정치권 인사들도 있고 전화하면서 뭐 대선에 대한 얘기들을 하게 되잖아요. 예. 아마 민주당도 지금 김인덕 의원님도 똑같은 입장으로 가까운 의원들끼리 전화하면서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뭐 20몇만 표 좀만 더 할 걸 이런 생각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또 윤석열 정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말도 했을 텐데 어떤 얘기들 주로 했습니까? 그러니까 또 뭐 아쉽다가 비방용 얘기는 하지 마시고 방송적으로만 해주시면. 어떤 아쉬운 게 제일 크고요. 예. 다만 이제 그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예. 통합으로 나가는 거고 박빙이었다는 점을 주목한다면 저는 오히려 어떤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도 상당히 공정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 문재인 정부가 정말 극복하지 못한 그런 한계들, 문제점들, 또 문재인 정부가 계승해야 될 것들. 그러니까 정권 교체라는 이름으로 문재인 정부를 전면 어떤 무시해버리거나 또 단절을 꾀하거나 또 그렇게 된다면 여전히 계속 갈등으로 이른바 진영 갈등이 되죠. 또 될 거고요. 또 그렇다면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서 또 뭔가 견제하려고 할 거고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긍정성과 부정성들을 제대로 정리해내는 작업부터가 저는 시작이 될 거라 보고 있고요. 예. 그걸 이제 민주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풀어내기만 한다면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적극 협력해야 된다고 하는 거고 또 민주당이 야당으로서의 새로운 모습들 지금까지 야당은 계속 그냥 무조건 견제하고 이러는 과정이 예. 악순환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변화들이 곧 어떤 시스템적인 변화로 귀결된다면 오히려 이번 윤석열 정부는 그런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지금 당선인께서 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본인이 주장하는 바를 성공시켜냄으로써 오히려 성공한 어떤 윤석열 정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민주당에는 이제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에 많이 휘둘린다라는 비판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김윤덕 의원님은 좀 또 조직혁신, 혁신 단장을 또 맡고 계시니까 의원님은 좀 이제 합리적이고 합리적인 뭐 견제 세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당내에서 소수 의견입니까, 다수 의견입니까? 아, 저는 절대 그렇지 않고요. 우리 민주당 아니 김윤덕 의원님의 지금 말씀이 다수 같은데. 다수가 돼야죠 이제. 그럼요. 저는 이제 똑같다고 생각해요. 이게 1%포인트가 아닌 이 차이로 이겼다는 건 정말 전대미문이고 제가 볼 때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건 국민들이 똑같이 힘을 실어준 것이고 그러나 5년을 한번 야당이 맡아서 해봐라라고 기회를 준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윤석열 정부가 이겼다고 그래서 이제 야당에 대한 민주당에 대해서 이 협치나 타협이나 존중을 하지 않고 밀어붙인다고 한다면 저는 또다시 분명히 역풍을 맞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원래 정치에 입문하면서는 진영 갈등을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한복판에 사실 있었죠. 이른바 이제 광화문 집회, 서초동 집회 그 한복판에 있었잖아요. 한복판에 있었던 핵심 인사죠. 그렇죠. 그래서 조국 사태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싫어할 것으로 그럼요. 통합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보고 실제 메시지도 그렇게 많이 내는데 일단 메시지는 그렇게 되는데 선거운동 과정에서 보면 가짠타, 버르장머리 표현들이 격해서 과연 그렇게 하나? 라는 의문들을 비판, 우려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건 유세 현장이 뭐 우리 김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유세 현장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유세를 하다 보면 그런 단어들이 좀 격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그건 이재명 후보나 우리 윤석열 후보나 그런 과도한 단어의 사용들은 좀 실수라고 좀 보고요. 마음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공정과 상식, 정의라고 하는 개혁을 요구한 국민의 요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정권 교체의 시대적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개혁을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정권 교체의 당위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제가 생각할 때 정책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예컨대 탈원전이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다 그러면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다시 그러면 원전을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책을 바꾸면 되는 것이니까 저는 정권 교체라는 야당이 집권했다는 의미를 정책으로서 승부를 해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지지를 받는 것이지 특정 사람 또 특정 진영 또 특정 세력을 마치 타겟으로 잡아가지고 그들을 뭐 이렇게 교체됐으니 건네줘야 되겠다 이런 걸 하는 건 제가 볼 때 굉장히 우매한 짓이고 우매할 뿐만 아니라 그러면 지지를 얻지 못하고요. 가장 현실적으로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김근식 교수님은 사실 선대위에 지금은 전 정무실장인데 제가 알기로 정무실장에 있을 때부터 원래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측근이거든요. 위원장으로 했을 때부터 이제 윤석열 후보랑 통화하면서 당시 후보랑 통화하면서 뭐 바른 말씀을 많이 했어요. 일각에서는 그러다 팽당했다라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 앞으로도 그런 바른 말들을 좀. 당연하죠. 정부 구성하고 정부가 초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성공한 정부가 되려면 옆에서 후보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당선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정부를 위해서 옳은 소리 쓴 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니 근데 제가 볼 때는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 적극 동의하거든요. 네. 그런 정책을 통해서 뭔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동의하는데 저는 또 한 측면에서 보자면 좀 품격이라는 것, 그러면 존중이라는 것, 또 그게 문화적으로 성숙되어가는 과정과 맞물려 있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상당히 선진국으로 이미 진입한 상태에서
꼭 뭐 윤석열 후보만 그랬다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 이제 더구나 당선됐으니까 상당히 뼈아프게 되돌아보고 또 그런 것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여줄 때 어떤 윤석열 정부가 성공했다, 성공한다, 어떤 국민 통합을 실현한다, 또 정책적 시도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정책들을 또 해낸다, 네. 또 윤석열 후보 시절에 보여준 모습들을 극복해서 뭔가 이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다운 품격과 정치 문화를 보여줌으로써 한 단계 우리가 성숙할 수 있는 좀 그런 것들을 좀 예. 보여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100% 맞는 말씀이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후보는 정치 시작한 지 8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예. 사실 8개월짜리 초년생이 대통령까지 오른 건 이거 기적입니다. 네. 그런데 8개월의 정치 인생은 잘 아시지만 강벌 검사로 20몇 년에서 26년 26년. 살아왔고 그다음에 검찰총장으로 살아있는 권력과 맞섰고 또 법무부 장관과 맞서가지고 탄압받으면서 자기 길을 걸었고 그리고 야당으로 와가지고 야당 경선에서 그 국민의힘 후보가 됐고 예. 그리고 정권 교체라는 가치와 시대적 정신에 부응해서 뭐 이 정권 교체의 상징 자본으로서 정치적인 자산을 획득한 분이잖아요. 거기까지는 진짜 계속 성공적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김인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대통령이 될 사람이잖아요. 그럼 당선인이고 대통령이면 특정 진영과 특정 야당의 지도자가 아니라 전체 대한민국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걸 통합을 하고 화합을 시키고 어떻게 하면 협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이제 정치적인 경험과 정치적인 노하우를 필요로 하죠.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씀대로 정치 초년생이기 때문에 옆에서 조언하는 정말 진실되고 국익을 위한 조언하는 그룹들이 있어야 맞습니다. 되는데 네.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김민식 교수님이 뭔가 조언을 했을 때 제가 들었어요. 딴 데서 윤 후보가 직접 김 실장님 당시 김근식 실장에게 전화를 해서 김 실장 이건 아니잖아. 그랬더니 김근식 실장이 후보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뒤로 전화가 없었다는 얘기도 있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닌가요? 전에 들었습니다. 저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통합과 번영을 윤석열 당선인이 많이 강조를 했는데 오늘 당선인 인사 자리에서 기자들과 일문일답도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한 게 여소여대 상황을 어떻게 할 건지 또 이른바 젠더 갈라치기 비판에 대한 입장 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얘기도 나왔는데요. 직접 오늘 당선인과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간담회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국민 통합에 그리고 지역 통합 관련해서 이제 당선인께서 가지고 계시는 비전 그리고 철학이 좀 어떠신지 그 질문 하나 드리고 싶고요. 의회 상황이 이제 여소야대 압도적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어떻게 보면 아까도 협치를 되게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협치가 가장 우선이 돼야 될 텐데 거대 야당과의 관계 설정을 좀 어떻게 해 나가실지. 민주국가에서 여소야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삼권 분립이라는 것도 어느 당이 대통령 행정부를 맡게 되면 또 다른 당이 의회의 또 주도권을 잡게 되고 하는 것이 크게 이상할 일이 없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국가와 국민을 생각해서 일하러 우리 다 국회에 오신 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네. 그리고 출구조사 결과의 성별 그 격차가 뚜렷한데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하셔서 통합으로 이끌어내실 건지 궁금합니다. 글쎄 저는 어제 투표 결과를 보고 다 잊어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젠더 성별로 갈라치기 한 적이 없습니다. 네. 다만 이 남녀의 양성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집합적인 그 평등이니 대등이니 하는 문제보다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우리 법과 제도가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불공정 사안들에 대해서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강력하게 보호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쭉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선거 과정에서는 뭐 그런 식으로 오해도 받고 공격도 받았습니다만은 남녀의 성별을 갈라치기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는 없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네, 지금 이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제 곧 꾸려질 텐데 오늘 오전에 안철수 대표가 인수위원장으로 내정이 됐고 장제원 의원님이 이제 비서실장으로 내정이 됐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좀 어떻게 인사 구성을 생각하고 계신지와 그래서 아직 뭐 인수위원회를 좀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좀 빠른 시일 내에 네. 좀 구상을 해서 국민들 보시기에 불안하지 않도록 빨리 출범을 시키겠고요. 일단은 신속한 합당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안철수 대표님은 어쨌든 우리 당과 그리고 정부에서 중요한 도움을 주시고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만은. 네. 예,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수야대 상황에 대해서는 윤석열 당선인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국가와 국민을 생각해 일하러 온 만큼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조직혁신총괄단장인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은 잘하면 우리가 협치를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의석수를 보면 어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같이 있었죠. 여기에서 국민의힘이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가서 현재 더불어민주당 172석, 국민의힘이 110석입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이 3석, 정의당이 6석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의석수만 놓고 보면 네. 사실은 민주당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법치주의 국가는 법으로 하는 건데 법을 만드는 거는 지금 민주당 손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관계 설정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이 저번 총선이 끝나고 예. 상당히 많은 의석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 과정, 그 2년 동안의 평가도 이번 대선에 들어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랬을 때 민주당도 스스로 돌아봐야 되겠다. 과연 우리가 다수당을 가지고 혹시 국민들로부터 오해받을 수 있는 또 무리한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반성이 있어야 되겠고요. 또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정부대로 이 거대 야당과 제대로 어떻게 예.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협치의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겠다. 만에 하나 뭐 공안정국 운운하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뭐 있다면 일부에서는 정계 개편용 사정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예. 설도 나왔습니다. 그런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점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적극 나서서 그런 오해를 해명하고 주도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예. 중요하지 않겠느냐. 예, 일단 윤석열 당선인은 삼권 분립이 있기 때문에 어느 당이 대통령 행정부를 맡게 되면 다른 당이 뭐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이런 건 자연스러운 네. 거다라는 뭐 입장을 보였습니다. 다음 얘기를 잠깐 해보면 저기 이 부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럴래요? 예. 그러니까 1987년에 민주화된 이후로 지금 한 35년 넘게 지금 예.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렇게 우리가 성숙시키고 있는데 거의 사실은 민주화 이후에 우리 대통령제 하에서 보면 여소야대 정부가 훨씬 많아요. 더 많죠. 그런 경험을 이미 오랫동안 해왔고 청와대 행정부를 맡고 있는 정당과 국회 다수당을 맡고 있는 정당이 달랐던 적이 많기 때문에 예. 저는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그래서 그동안에 국민들이나 아니면 또 정치인들이나 또 정당이나 청와대도 그런 여소야대 정부에서 어떤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노하우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오늘 윤석열 당선자가 이야기한 것도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바로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예. 남녀 갈라치기, 뭐 젠더 갈라치기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기자 질문이 나왔는데 그런 걸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고 이른바 젠더 갈등의 문제도 집합적인 제도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실 개인적인 그러니까 개인들의 일탈로 나오는 거다라는 종전의 입장과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 측이 아무래도 이른바 이대남 청년 남자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했고 이거는 출구 조사를 놓고 보면 성별 득표율에서도 명확히 드러나는데요. 20대 성별 득표율을 보면 남성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앞서 있지만 여성에서는 더 많은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앞서 있는 모습을 출구 조사 결과로 볼 수가 있고요. 30대 성별 득표율도 보면 남성에서는 조금 앞서 있고요. 윤석열 후보가 대신 여성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좀 더 많이 앞선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통합이라고 하면 가장 큰 예. 숙제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윤석열 그 후보 당선인께서 지금 그런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저는 정확하게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성과 남성의 젠더 갈등에 대한 좀 윤 당선인의 정확한 좀 구체적인 예. 저는 마스터 플랜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여성가족부 폐지 이것만 사실 있거든요. 세부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걸 둘러싼 이 젠더 갈등이 표면화되어 있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면 그런 내용이 어떤 건지 그런 내용도 내오게 되고 그런 국회- 문제들을 어떤 조직에서 또 담당을 하게 될지 그렇죠. 대안이 그런 있어요. 청사진이 있어야죠. 또 이건 국회에서 부처를 통과시키는 국회이기 때문에 국회 협력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예. 그렇다면 단순히 정부 측에서의 어떤 준비뿐만이 아니고 국회와 그걸 협의하기 위한 노력들을 상당히 진지하게 해 가는 과정에서 저는 그 결과물로 그런 새로운 어떤 부처가 만들어지고 또 젠더 갈등이 갈라치기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고 했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 속에 녹여낸다면 저는 충분하게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듣고 보니 사실 정부조직법 새 정부가 구성이 되면 인수 시절에 정부조직법을 그렇죠. 준비를 준비를 하잖아요. 해야 되겠죠. 이 여가부 문제를 여성가부를 어떻게 할지 네. 이게 국회와 민주당이 172석의 압도적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와의 첫 관계 네. 이런 부분이 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 기간에서는 다들 여성가족부에 대해서는 다른 후보들은 발전적 해체, 그러니까 새로운 위상으로의 정립을 얘기했는데 사실 윤 후보는 발전적 해체라기보다는 일단은 폐지만 강조가 됐었죠. 여기에 대한 그림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얘기를 해볼 텐데요. 대장동 의혹 관련도 기자 일문일답 간담회 질문에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윤석열 당선인의 말을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대장동 얘기는 뭐 오늘은 좀 안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모든 문제들은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가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후보 시절 윤석열 후보 제가 후보 때는 후보로 네. 할 텐데요. TV 토론에서 제일 많이 한 게 대장동 얘기예요. 그런데 당선이 딱 되고 나온 다음에 오늘 같은 날 뭐 그런 얘기를 합니까? 라고 그러는데 잘했다고 봅니다 저는. 뭐 정부적으로는 잘한 것 같아요. 그렇죠. TV 토론 때야 뭐 날석의 공방전을 벌이는 거니까. 그리고 입만 아니 그 표현이 부적절합니다. 이제 대장동 얘기가 가장 예, 많았죠.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 이제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극구 부인을 넘어서서 이제 오히려 역으로 윤석열 후보 게이트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 아마 그 부분을 해명하고 정리하느라고 이제 TV토에서 다양하게 그 이슈를 제기한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당선인이 된 신분에서는 그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검찰에 대한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사법 시스템 이야기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그 누구보다도 검찰이 권력의 신예가 돼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나 지시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면서 정치계에 입문한 분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당선인이 개인적으로는 어떤 의미에서든지 검찰의 무슨 청와대 권력이나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시를 하고 무슨 아까 말씀하신 무슨 정계 개편용 사정 이야기하고 이런 건 저는 결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는 저는 저런 정도의 응답이 저는 가장 오늘로서는 타당한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했던 예. 많은 분들이 얘기했던 건 사실은 종전까지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돼? 이거 검찰공화국 되는 그렇죠. 거 아냐라는 의견이 많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형식적으로는 또는 표면적으로는, 그러니까 표면적이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윤석열 당선인이 구체적인 메시지를 내지 않아도 아마 검찰총장 인사든 이런 부분에서 본인이 마음에 점찍었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여러 개 수사가 되면 이거 정치보복 또는 그게 어떤 이제 검찰공화국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올 제가 수가 볼 있거든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 당선인께서 어떤 시스템에서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예. 하는 건 지극히 원칙론적인 발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원칙론적인 발언을 넘어서서 이미 대장동 이 사건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검찰 시스템을 해결할 수 없는 예.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정치 이슈가 돼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정치 이슈가 돼 있는 이 문제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건 매우 중요하다. 예. 그렇다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검찰 시스템이 아니라 여야 협치로 해결해야 된다면 저는 당연히 국회에서 연관된
특검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그게 오히려 해결책이다. 윤석열 당선인께서 그 특검을 통해서 그 혐의를 완전히 벗을 때 저는 앞으로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본인의 권한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국정을 안정시킬 수 있는 어쩌면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다. 또 예. 여야 협치를 보여주는 또 다른 중요한 하나의 예. 사건 아니겠느냐. 저는 윤석열 당선인이 당연히 저는 그걸 동의하고 저는 추진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TV 토론에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도 계속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고 윤석열 후보가 현장에서는 어이가 없어서 대답을 못했습니다만 끝나고 바로 이야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특검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이제 이견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특검을 그렇게 내뱉은 이상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재명 게이트든 무슨 뭐 대장동 게이트든 뭐 무슨 윤석열 게이트든 간에 국민들은 다 의혹의 눈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야가 서로 협의해서 대장동과 관련된 모든 의혹들을 명명백백하게 특검이라는 좀 중립적인 어떤 그 사정기관이 사법기관이 정말 그 객관적인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대통령께서 잠시만요. 아쉬운 게 예. 저는 오히려 윤석열 이번 당선인께서 오늘 발언을 좀 피해간다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정도 워딩을 해줬다면 저는 100점이다 이렇게 좀 더 생각합니다. 구체적이다. 근데 그게 일단 또 이제 저- 정치적인 또 무슨 함의를 가지고 하는 것이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렇고 예. 아까 말씀하신 검찰공화국 우려가 있었고 또 당장 전직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그 특정 검찰 라인이 또 득세할 게 아니냐 예. 이런 또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제가 생각하는 윤석열 후보는 검찰과 관련된 인사를 할 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좀 더 탕평적이거나 좀 더 형평성 있는 인사를 할 거라고 봅니다. 지나칠 정도로 그럼요. 조심을 해야 되죠. 오히려 또 윤석열 라인이라고 평가되는 분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올 거라고 봅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역차별 받을 가능성도 뭐, 네, 제가 특정을 있다라는. 알겠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도 메시지를 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전에 윤석열 당선인과 통화를 했었고요. 또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대국민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박경미 대변인이 이 메시지를 전하다 잠시 울먹여서 브리핑이 중단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당시 박경미 대변인의 얘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윤석열 당선인과 통화하며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힘든 선거를 치르느라 수고 많으셨다며 선거 과정의 갈등과 분열을 씻어내고 국민이 하나가 되도록 통합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많이 가르쳐 달라며 빠른 시간 내에 회동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당선되신 분과 그 지지자들께 축하 인사를 드리고 낙선하신 분과 그 지지자들께 예. 네, 잠시 오늘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입니다. 지금 박경미 대변인이 말하는 중에 문 대통령의 인사,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인사를 얘기하는 중에 뭐 축하 인사 드리고 낙선하신 분과 그 지지자들께 이재명 후보와 지지자들 얘기를 하다가 청와대 대변인의 울먹이는 모습을 봤고요. 저렇게 뒤돌아서서 뒤에 가서 5분 정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와서 브리핑을 마쳤다고 합니다. 보시면서 어땠습니까? 김윤덕 의원님은. 네. 하여튼 정말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예. 네. 그리고 오히려 좀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또 전체적으로 우리 당은 좀 그런 모습 보이겠다는 말씀 올리고 좀 안타깝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저도 저걸 보면서 이제 물론 이제 이재명 후보 열심히 뛰었고 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신 분들이 또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는 의미로 저도 순수하게 봐드리고 싶습니다. 순수한 감정의 표현이겠죠. 그렇게 예. 하고 싶습니다만은 많은 청와대 이해는 하지만. 그렇죠. 이해는 갑니다만 청와대 대변인이면 대통령의 입입니다. 예. 그러면 저 과정에서 저는 차라리 앞부분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과 통화하면서 선거 과정의 갈등과 분열을 씻어내고 국민이 하나로 되도록 통합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면서 울먹였다면 이해가 돼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분이나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빨리 상처를 치유하고 화합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이기 그때는 때문에 그런데 누가 봐도 울먹일 만한 상황이 그 얘기하면서는 아니, 마음에 절박하니까 그렇게 할 수 예. 있지만 근데 이제
낙선하신 분과 그 지지하셨던 분 거기에서 울먹이니까 야, 그러면 저는 청와대 대변인으로서의 가져야 될 최소한의 정치적 중립이라고 할까요? 예. 이런 것들 자체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불필요한 오해를 저는 샀다고 봅니다. 이해는 합니다만 예. 사실은 감정을 절제해야 되지 그렇습니다. 않았나라는 그렇습니다. 지적이었습니다. 저희들이나 김윤덕 의원님 여기 있었다고 제가 웃고 뭐 울고 그러시겠습니까? 속으로 아무 그래더라도 예. 정말 공인으로서 또 국민 앞에 섰을 때는 그 냉정함과 자기 어떤 그 신중함을 좀 잃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물론 김근식 교수님은 화사한 복장을 하고 오시긴 했지만 방송에서는 사실 그렇게 감정을 표출하는 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알겠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네, 맞습니다. 많이 생각해 주세요. 예, 이해는 갑니다. 네, 낮에는 이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이 윤석열 당선인을 예방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모습입니다. 축하난을 전했습니다. 유영민 비서실장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저렇게 난을 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잠깐 환담을 나눴는데 뭐 이 자리에서 이철희 정무수석 또 국회에 있을 때 법사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윤석열 총장 중앙지검장 실장 봤을 테니까 얘기를 했고 또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옆에 배석을 했었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처음으로 우리 뭐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과 얘기를 해라 이러면서 직위가 공식 확인됐습니다. 이른바 윤핵관 논란도 있었는데 당선인 비서실장이 됐고요. 같이 소통하라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